오랜만에 동창회나 지인 모임에 다녀온 날 밤에요. 자리에 누워서 알 수 없는 씁쓸함이나 헛헛함, 그러니까 이른바 현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많으실 거예요. 속으로만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네. 분명히 식당에서는 막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하와호호 웃고 뭐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말이죠. 대리운전 불러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뭔가 왠지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맞아요.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을 때쯤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리죠. 그러니까요. 그 미묘한 감정.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서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4060 세대가 유독 깊게 겪고 있는 이 피곤한 감전에 대한 겁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나간 사회적 모임이 왜 우리의 에너지를 그토록 잔인하게 고갈시키는지, 사실 그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역학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리학적 관점이랑 대인관계의 메커니즘을 렌즈 삼아서 이 피로감의 실체를 한번 싹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교의 함정부터 시작해서요. 모임 현장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기를 빨아먹는 이른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작동 방식까지 파악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청취자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과 에너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 현실적인 방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씁쓸함의 진원지인 우리 내면부터 먼저 들여다볼까요? 전문가님, 우리가 모임 장소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짊어지고 가는 심리적 짐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40대에서 60대라는 인생의 특정 주기에 접어들면요, 뇌의 인지적 초점 자체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인지적 초점이요? 네, 그러니까 20대와 30대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막 성취하고 직장을 구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어떤 구축의 시기였다면요,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내 삶의 궤적을 평가하려는 심리적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돌아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지적 현상이 바로 그 과거에 대한 반추입니다. 반추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반추라는 게 소가 여물 되새김질하듯이 꼬리에 꼬리를 부는 후회를 뜻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내가 2018년에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에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네네, 많이들 하시는 생각이죠. 아니면, 그때 그 주식을 팔지 말고 꽉 쥐고 버텼어야 했는데. 네. 혹은 우리 애를 좀 더 일찍 유학 보낼 걸. 약간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네, 바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상태로 동창회를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데요. 이건 마치 파티를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회계 감사를 하러 가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회계감사, 와, 진짜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각자 인생 장부 딱 들고 나와서 누구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지, 누구 자녀 농사가 더 성공했는지 서로의 대차대조표를 미친 듯이 확인하는 셈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인생의 장부에 적자만 가득하다고 느끼는 결핍 마인드셋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막 확인하려고 듭니다. 아, 뇌가 본능적으로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하거든요. 특히 할복사회의 4060 세대는 고도의 압축 성장을 겪으면서 그 눈치와 체면이라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압력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체면 진짜 무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직업, 타고 온 자동차 브랜드, 심지어는 입고 온 골프웨어 로고까지 사실상 나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외부적인 지표들로 끊임없이 나 비판 그리고 타인 비판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모임 가서 테이블 위에 슬쩍 자동차 키 올려놓는 그런 미묘한 신경전 말이죠. 네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비교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비참해지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내가 막상 남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낫다고 느낄 때도 그냥 잠깐의 우월감만 있을 뿐이고 결국 집에 오면 공허한 건 똑같더라고요. 그건 비교의 메커니즘 자체가 승자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없다고요? 네, 상향 비교.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하면 박탈감이나 질투심이 막 유발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게 되고요. 아, 건강에까지 나쁘군요. 그럼요. 반대로 하향 비교, 즉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안도감을 얻으려는 심리. 이것도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왜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그래도 난 낫네 하면서 위안이 좀 되지 않나요? 그게 사실은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내 행복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 없는 사치품에 돈을 막 쓰거나 자녀의 스펙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현상도 결국 이 무너진 내면의 방어선에서 비롯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내 삶의 점수판을 굳이 남의 손에 쥐어주고 나 좀 채점해달라고 안달을 내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네, 아주 슬픈 현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들고 간 이 내면의 짐도 분명 문제지만요. 사실 실제로 모임 현장에 딱 가보면 정말 물리적으로 사람의 길을 쏙 빼놓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분명히 있죠. 네, 이른바 사회적 피로감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임상심리학에서는 타인의 감정적 에너지를 자신의 생존 연료로 삼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너지 뱀페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에너지 뱀파이어, 이름부터가 아주 섬뜩하네요. 네, 이들은 단순히 뭐 성격이 까칠하거나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의 경계를 막 침범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강요함으로써 본인의 그 텅 빈 심리적 허기를 채우는 포식자에 가까워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막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나서 친구들한테 불평 쏟아낼 때도 있고 네네, 그럴 때 있죠. 또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나서 약간 뼈 있는 농담 던질 때도 있잖아요. 단순히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좀 징징대는 친구랑 진짜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 에너지 뱀파이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조종하려는 건지 아닌지 겉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차이는 상호성의 분개와 고정된 행동 패턴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상호성의 분개요? 네, 건강한 관계는 감정의 핑퐁이 존재합니다.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 위로와 에너지를 쏟아주면 다음번에는 또 그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에너지를 돌려주죠. 아, 서로 주고받는 거군요. 네, 서로의 거울신경세포가 건강하게 공명하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 뱀파이어와의 관계는 철저한 일방병행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고 타인의 감정을 마치 쓰레기통처럼 사용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요? 와. 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났을 때 아, 내가 오늘 저 사람의 감정 노동을 대신 해주었구나 하는 그 찝찝한 소진감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 착취를 당했다는 뇌의 경고 신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핑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공을 계속 얻어맞기만 하는 상태군요. 그럼 이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동창회나 지인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지 유형별로 좀 뜯어볼까요? 첫 번째가 지배적인 사람, 유형이네요. 네, 이 사람들은 서열 정리에 아주 집착합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순수하게 축하해주기보다는 되게 교묘하게 그 성과를 깎아내려서 자기가 더 우위에 서려고 하죠. 아, 완전 이런 경우죠. 누군가 나 이번에 좀 외가긴 한데 공기 좋은 곳에 작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했어. 이러면 네네. 야, 축하한다. 평수가 작으면 청소하기 편해서 진짜 좋겠다. 나는 평수가 넓으니까 주말마다 청소하는 게 완전 지옥이야. 이러면서 은근슬쩍 자기 과시 섞어 치고 들어오는 화법. 칭찬을 가장한 비꼬기죠. 와, 정확한 예시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당하는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되게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기분 확 나빠지죠. 그런데 겉으로는 칭찬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결국 속으로만 감정을 사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우후, 생각만 해도 진짜 얄밉고 숨이 막히네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이슈 메이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하기를 유독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모임에 꼭 한 명씩은 있죠. 네, 꼭 있죠. 가십 좋아하는 분들. 막 누구 소문 들었어? 걔네 부부 요새 각방 쓴다더라. 하면서 남의 불행이나 사생활을 마치 자기 특종 기사라도 되는 양 떠벌리는 사람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이슈메이커들이 타인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그 심리적 기저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상황이 낫다라는 아주 얄팍한 우월감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들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주제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없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갈등과 험담을 계속 조장해서 모임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거죠.
이런 대화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뇌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전염이 돼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함께 누군가를 헐뜯게 되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하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진짜 맞아요. 괜히 같이 욕했다가 찝찝해지고. 자, 세 번째 유형은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분들 옆자리에 앉는 순간 그날 모임은 그냥 끝났다고 봐야죠.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게 되죠.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은 다 남 탓이잖아요. 배우자 욕부터 시작해서 직장 상사 흉, 정치 이야기, 며느리 불만까지 진짜 끝이 없어요. 절대 해결책을 원해서 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가여운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동정받고 싶어 할 뿐이죠.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듣고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공감 능력을 무기로 쓴다고요? 네, 우리가 타인의 슬픈 이야기나 억울한 사연을 들으면 뇌에서 공감 회로가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끝없이 반복되는 불평을 듣고 있으면 우리 신경계는 이걸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버립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내 뇌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군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코르티솔 수치에 내 몸이 동기화되어 버리는 감정 전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노동을 전혀 안 했는데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피곤해지는 겁니다. 와, 감정 전염. 진짜 무서운 거네요. 마지막으로 계속 비판하는 사람 유형도 있습니다. 막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애들 학원 거기로 보내면 안 된다. 주식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물리지. 네, 조언을 가장해서 끝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유능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을 통제하고 교정하려는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유형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유형의 에너지 뱀파이어들은요, 각기 다른 전략을 사용할 뿐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타인을 깎아내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불평을 쏟아냄으로써 텅 빈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발버둥인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의 현타 이유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내 안에서 시작된 비교와 체면이라는 회계감사,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친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감정 착취. 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나만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남은 인생, 이 수많은 모임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도대체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을 것도 아니잖아요? 하하, 그렇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번째 대처법은요, 명확한 물리적 그리고 감정적 바운더리, 즉 경계 설정입니다. 바운더리요? 네, 상대방이 선을 넘었을 때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연료로 제공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바운더리를 설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정이라는 문화도 있고 네,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죠. 자칫 선을 확 그어버리면 모임 분위기 다 망치는 눈치 없는 사람이나 되게 이기적이고 깐깐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다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네, 그 문화적인 압력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막 거창하게 화를 내며 싸우거나 선언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전략, 이른바 그레이락 기법과 유사한 방식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레이락이요? 회색 돌멩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길가에 있는 회색 돌멩이처럼 아주 덤덤하고 지루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누군가 험담을 막 시작하면 절대 맞장구 치면서 동조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대화의 주제를 재빨리 날씨나 음식 얘기로 돌려버리세요. 반응을 안 해주는 거군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한테는요? 징징대는 친구에게는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같이 화내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데? 하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 징징거림의 핑퐁 흐름을 딱 끊어내는 겁니다. 와, 꿀팁이네요. 논리적인 질문으로 감정의 흐름을 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십을 좋아하는 이슈메이커한테는 절대 나의 깊은 속마음이나 약점을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하죠? 네. 내가 무심코 읽어준 내밀한 정보가 다음 모임에서는 그들의 가장 자극적인 안주거리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먹잇감 자체를 주지 말고 리액션을 최소화해서 이 사람한테는 기를 빨아먹을 게 없네 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감정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으면 뱀파이어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취자분들이 내면의 비교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심리학적 개념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오, 스포트라이트 효과. 아주 적절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창회 갈 때 막 거울 앞에서 이 옷 입으면 남들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까? 혹은 내 차가 국산차라 무시당하면 어쩌지? 하면서 엄청 머리를 싸매잖아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마치 내 머리 위에만 밝은 조명이 탁 켜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진실은 뭐죠? 남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하, 네. 그게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명백한 팩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각자 자기 머릿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인 연극을 상연하고 있거든요. 다들 자기 연극에 바쁘죠. 네.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느라 너무 피곤해하지만요. 정작 그 남들도 자기 자신의 문제, 뭐 이번 달 대출이자는 어쩌나, 자녀 성적표가 왜 이러나, 본인 체면은 어떻게 챙기나, 이런 거 신경 쓰느라 바빠서 남한테 신경 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모임에 들고 간 가방의 브랜드나 아니면 아파트 평수에 잠깐의 호기심이나 질투를 보일 순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길어봤자 5분짜리 가십에 불과합니다. 타인은 결코 내 삶에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진짜 위안이 되는 팩트 폭행이네요. 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단숨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남의 인생에서 나는 기껏해야 지나가는 행인 일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그냥 속 시원하게 인정해버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내 삶의 점수판을 굳이 남에게 보여주고 결제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자면요. 우리가 챙겨야 할 궁극적인 방어막은 결국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마인드셋의 전환이요? 네. 타인의 기준에 억지로 나를 맞추려 했던 그 피곤한 결핍 마인드셋을 이제는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시고요. 풍족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어떻게 갈아탈 수 있을까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소유한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껍데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어떤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 있는지, 거기에 내 진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셔야 해요. 맞아요. 외부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알맹이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단단한 내면을 갖추게 되면요. 모임에서 그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어떤 교묘하게 비꼬는 말을 던지든 혹은 옆자리에 누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되었던 간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멘탈에 갑옷을 두르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속으로 저 친구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도 저런 외부적인 것에만 집착하면서 참 불안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연민 어린 시선으로 아주 여유롭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내공이 생기는 거죠. 와, 연민 어린 시선. 진짜 통쾌하네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 사귀기가 귀찮다는 핑계로 혹은 그냥 옛날부터 오래 알던 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갉아먹고 있는 그 해로운 관계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관계 재평가도 정말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적인 관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기를 빼앗는 사람들에게 쏟을 내 아까운 에너지를 꽉 아껴뒀다가요. 진심으로 나의 작은 성장을 축하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진짜 내 사람들한테 그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키지 않는 모임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에게 해로운 관계에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요. 결코 이기적이거나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그것은 남은 내 삶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인간으로서 가장 책임감 있는 자기 보호 조치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요. 결국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나누어줄 에너지마저 완전히 바닥나고 말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서 4060 세대가 모임 후에 겪게 되는 그 지독한 현타와 피로감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감정은 결코 내 마음이 좁아서 우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었죠? 네. 내 삶을 자꾸만 평가하려는 뇌의 본능적인 반추 습관,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가 낳은 그 무의식적인 비교 심리, 마지막으로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감정을 착취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완벽한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갔으니 피곤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너무 바보처럼 의식하고 질질 끌려다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치열하고 팍팍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소중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모임 후에 느끼셨던 그 깊은 피로감은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애쓰며 살아왔다는 일종의 훈장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타인의 잣대에 여러분의 귀중한 삶의 통제권을 더 이상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들으시는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생각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비교가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요. 오로지 남들과 비교하고 서로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모임은 애초에 그냥 안 가는 게 정답 아닐까요? 하하,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매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몸에 좋은지 나쁜지 엄청 까다롭게 고르잖아요. 그리고 피땀 흘려 번 돈을 투자할 때도 수십 번씩 고민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소중한 남은 시간과 마음을 내어줄 관계도 아주 맹정하게 속가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시간과 감정이야말로 가장 비싼 자산이니까요. 다음번 핸드폰 화면에 썩 내키지 않는 모임 초대장이 탁 떴을 때 여러분은 관성적으로 참석 버튼을 누르실 건가요? 아니면 나를 온전히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밤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